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인재개발원 안전교육팀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 순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기기능사 실기 작업 설명이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작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보고요.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목차에 대해서 먼저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첫 페이지에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자, 이 과제가 몇 볼트고 그 다음에 자, 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작업할 때, 자, 어떤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 실격 사유가 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수험자 유의사항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가셔도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유의사항에 맞춰서 작업이 시작이 되고 단계가 진행이 되고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시험장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연습할 때부터 아예 몸에 배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시험장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도면이 있는데 도면 파트가 이제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두 번째,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세 번째, 제어 회로의 시퀀스 회로도. 네 번째, 제어 회로의 동작 사항. 다섯 번째,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인데, 자, 여기에서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 바로 우리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 이 제어회로의 동작사항이다 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장 가서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작업하는 데는 1번, 2번, 3번, 5번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4번에 지급자료 및 목록 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실기 시험지의 목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급자료 및 자, 우리 목록, 지급자료 목록도 시험장 가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4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이제 우리 도면에서 자, 4가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자, 가운데 이렇게 제어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과 그리고 아래쪽에 배관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얘네 종류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배관이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 배관 끝에는 어떤 것들이 달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보시면은 PL 이게 이제 파일럿 램프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하고 이제 푸시 버튼, PB 푸시 버튼, 얘네들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틀리면 다 실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주어진 도면에 맞춰서 그대로 작업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이 방금 앞에서 본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맞춰서 작업이 이루어진 실제 작업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 보고 그대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푸시 버튼이 있고 뭐 파일럿 램프가 있고 뭐 그런데 얘네들 보시면은 뭐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초록색이고 뭐 여기 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노란색, 초록색, 흰색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누가 무슨 색이고 어떤 색으로 써야 되는지 자,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및 범내에서 요 범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 범내 부분 여기를 아주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시험지에서는 이 램프의 색깔이 빨간색 램프는 레드 램프라고 해서 RL, 그 다음에 녹색 램프는 그린 램프라고 해서 GL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무슨 색인지 나와 있지만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 자, 얘네들은 색깔이 범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내에서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리 이제 제어판이다라고 하는 거, 제어함 요 안에
자, 어떤 기구들이 단자대가 몇 피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 우리 그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조심하실 것이요. 여기 MC 얘는 왼쪽이 MC2 2번이고 오른쪽이 MC1 1번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EOCR 1번이 왼쪽에 있고 EOCR 2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우리를 좀 혼동시키고 어렵게 하려고 이 좌우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우리 순서대로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이런 순서대로 가면 좋겠는데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순서를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범례인데 현재 이제 우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이 푸시 버튼, 자, 요 푸시 버튼이다라고 하는 얘네들이 무슨 색깔을 써야 되는지 자, 요거를 꼭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시퀀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시퀀스도는 어떤 기구랑 어떤 기구 얘네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기구하고 어떤 기구와 어떤 기구들이 자,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퀀스도예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시험 자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퀀스 도면을 보고 제어판 내부에 기구를 배치를 해서 전선으로 이제 우리 배선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퀀스 도면을 보고 작업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각종 제어판 내에 들어가는 계전 기류. 자, 먼저 이제 전자 접촉기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MC가 있고요. 자, 그리고 EOCR. 얘네들은 자, 기본적으로 12핀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잘 봐주시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상단에 있고 7번부터 12번까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EOC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게 요 12핀 베이스 소켓에 꼽아서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자, 위에서 MC 같은 경우에 1, 2, 3하고 밑에 7, 8, 9 보시면 L1, L2, L3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회로에 대한 배선이고요. 그리고 자, 4번, 10번. 자, 4번과 10번이 보조회로의 A 접점. 그다음에 5번과 자, 11번이 보조회로의 B 접점. 그다음에 6번과 12번이 자, 이 MC라고 하는 계전기의 전원에서 자, 이 각각의 번호마다 역할이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이 있는데 자, 거꾸로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뭐 만약에 A 접점이다. 그럼 A 접점을 쓰려면 몇 번 단자와 몇 번 단자에다가 내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 당연히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타이머라든가 그 다음에 8핀 보조 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번호들 이런 거에 대한 번호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외우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못 믿을 게 내 머리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단연간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우리는 항상 실수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이 도면을 꼭 꼼꼼하게 한 번씩 봐주면서 자, 작업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시험지에 대한 목차를 설명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진짜 필요한 거 전기 기능사 실기 작업 순서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우리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시험 감독자 분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습장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자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검수를 해요. 그리고 그 검수가 끝나면 바로 자, 실기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실기 시험을 할 때 이 작업 순서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순서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순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것저것 작업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순서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자, 우리 넘버링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 넘버링이 기능사 실기 작업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넘버링이 뭐냐면은
제가 위쪽 배관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아래쪽 배관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죠? 자, 요거 도면에도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럼 시퀀스 도면에다가 이렇게 자, 색깔로 구분을 해서 자, 해놓게 되면은 얘 위쪽 배관에 누구랑 아래쪽 배관에 누구랑 제어압 내부에 어떤 기계에 누구랑 연결하는지 확연히 구분이 잘 됩니다. 구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그만큼 실수가 적어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 할 때 조금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번을 다 써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5에서 10분을 넘기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이 넘버링 속도가 꽤 빠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넘버링 하실 때 이 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은 넘기지 않게끔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와 시퀀스 도면에다가 넘버링을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뭐가 시작이 되냐? 제어함에다가 기구들을 배치하기 전에 어느 위치에 배치할지 작도를 하고 그리고 기구를 이제 부착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어함 내부의 기구 배치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 상단하고 자, 여기 좌측에 보면 이제 치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자, 가로가 400, 세로가 420mm입니다. 그러니까 40cm하고 42cm예요. 그래서 요거 자, 바뀌면 큰일 나니까 꼭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라인에 자, 우리 단자대 들어가고요. 밑에도 단자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열로 계전기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위치, 자, 얘네 치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대충 배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배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폭이 좁다든가 해가지고 전선 작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작도를 다 하는데 이렇게 작도를 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기능사 실기가 이제 4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 꽉꽉 채우지 않고요. 작업 다 끝나고 점검까지 하는데 3시간 3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저희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 받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전부 다 3시간 반 안에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퀄리티 높게 나오는데 작업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작업 순서 잘 지켜줘도 시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우리 자, 요거대로 그대로 작도 다 해 주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구들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좀 붙여놔요. 종이 테이프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얘가 타이머다, X라는 보조 릴레이다, X2라는 보조 릴레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보기가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세로로 양쪽 끝으로 5cm 간격을 해놨어요. 이 5cm 간격은 우리가 전선이 지나가는 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전선은 요 첫 번째 단자대와 첫 번째 열, 기구와 기구 사이에 들어가고요. 전선이. 그 다음에 자, 2열과 3열 사이에서도 전선이 들어가고 3열과 우리 단자대 사이에서도 우리가 전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선이 이 기구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 자, 나중에 작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어함 작도 및 기구 배치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어함 내부 우리 시퀀스 도면을 보고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지 자, 이거 최단 거리로 여러분 시퀀스 도면은 그 시퀀스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이 선들이 누구 만난다고 했을 때 그 걔네들이 자, 내가 최단 거리로 접속한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선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업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어함 부착 및 작도.
우리 판넬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어느 자 위치에 자, 뭐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는지 혹은 이렇게 단자대가 들어가는지 위치 표시하고 여기 이제 얘네들이 다 배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길을 다 그려줘요. 당연히 뭐 보고 해야 돼요?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나와 있는 치수, 뭐 여기가 뭐 400mm, 40cm다 이런 식으로 이런 치수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뭐 해주시냐? 새들의 위치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시면은 이게 바로 제어함 부착 및 작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자, 우리 이제 새들과 기구들을 이렇게 부착해 주십니다. 컨트롤 박스에 뚜껑 달고 여기에다가 각종 기구들 그리고 박스에다가 이제 우리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그리고 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자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기구 부착과 새들이 끝나게 되면은 배관 작업. 자, CD관인지 P관인지 이런 관의 종류에 맞춰서 배관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능사 실기에서는 자, CD관이라고 해서 이제 주름 잡혀 있는 잘 휘는 관이 있고 P관이라고 해서 스프링 밴더를 넣어서 휘어야 되는 조금 뻣뻣한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관 작업은 이제 이 배관 안으로 이제 우리 입선, 전선을 자, 우리 배관과 자, 우리 제어함 요 배관 안에다가 자, 이 컨트롤 박스하고 단자대 연결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전선의 가닥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조회로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주회로는 자, 갈, 흑, 회, 녹록. 자, 우리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자,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넘버링 해놓고 접속해 주시면 돼요. 기구 안에 각종 기구들과 그 다음에 요 배관에 나와 있는 단자대 얘네들의 번호 부여한 거대로 그대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이 끝나서 우리가 기능사 실기시험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번에 동작이 돼야 돼요. 한 번에 자, 우리 동작이 돼야 됩니다. 동작이. 그러면 한 번에 동작이 되려면 내가 만든 거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기능사 이 실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넘버링이라고 했었죠. 이 넘버링이 틀리면 일단 작업이 틀릴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자, 이거 오류가 나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넘버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넘버링대로 내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찾아서 없애게끔 위해서 수정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 자, 2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이 점검할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 먼저 넘버링 한 것부터 다시 봐요. 내가 진짜 뭐에 홀린 것 마냥 막 귀신 씌운 것 마냥 나도 모르게 맨날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안 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넘버링부터 보고요. 이 넘버링이 이제 딱 맞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 각종 기구 단자대 우리 접속 단자하는 부분에 자, 거기에 접속이 불량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전선에 피복을 벗기고 구리선 부분만 딱 단자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피복이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피복이 물리는 경우는 원래 이게 배점을 한다면 감점 사유지만 자, 우리한테는 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복 물린 게 여러 개가 발생이 되면 꽉 조이더라도요.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자, 전류가 제대로 안 흘러요. 그래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복이 물리는 경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눈으로 봐도 되게 쉽게 찾아요. 피복이 눌리면 단자대에 피복이 물려버리면 피복이 약간 끝에가 이렇게 퍼져버려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어떤 계전기에 뭐 2번하고 7번하고 1번하고 3번 넘버링하고 거기다 배선을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그 2번하고 7번하고 1번하고 3번 자, 그 단자에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만 전선이 있고 다른 데는 전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링 한 거랑 비교해서 넘버링 한 거에 전선이 있는지
넘버링 한 거엔 전선이 없는지, 자, 하지 않은 거엔 전선이 없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까지 끝나면 자, 이제 배선 확인하는. 자, 배선 확인이 뭐냐면은 시퀀스 도면에서 여러 개가 만나 있을 때 내가 작업을 시작한 것이 있고 끝난 것이 있고 중간에 걸쳐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데서 전선이 나가서 자, 어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들어갔다 나와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시작과 끝은 전선이 한 선이 물려 있어야 되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전선이 다 두 가닥씩 물려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맞게 되면은 거의 99% 이거 작업 완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이게 다 맞다고 봐주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 작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99%라고 했었죠. 예. 나머지 1%는 뭐냐면 우리 소켓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계전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점검했는데 진짜 이게 완벽하다. 그런데도 동작이 안 됐다. 그러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켓이나 테스트 장비 문제일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점검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해요. 너무 다급하게 하고 시간에 쪼들리다 보면은 점검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내 실수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이게 다른 거 문제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업하실 때 3시간 30분 안에 작업이 끝나고 점검 충분히 해서 4시간 30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생각이시면 돼요. 저야 이제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3시간 30분 안에 점검하고 작업 다 끝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목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을 우리 찝어보는 게 있어요. 얘네 이제 실제 접속이 됐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마음의 안정이고요. 저는 이 점검을 벨 테스터기로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찾아서 하는 거 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벨 테스터기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 도면을 보고요. 누구랑 만났네? 그럼 거기 두 군데 이렇게 찝어서 소리 나는지만 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끼리만 접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여기서 안 끝나고 따로 선을 또 보내버렸어요. 근데 벨 테스트로 찍을 때는 그냥 얘네하고 얘네만 찍어보지 추가로 더 된 거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최종 점검까지 다 끝나게 바로 이제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십니다. 케이블 타이로 자, 우리 이제 제어함의 요 끝에 굴곡진 부분 여기에 자, 우리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제가 동그라미 친 6군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케이블 타이도 좀 남아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전선이 많이 뭉치는 부분에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작업 설명에 대한 게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기능사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돼요. 시간이 3시간 30분 안에 작업이 끝나게끔 해주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남는 시간에 뭐예요?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점검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뭐하냐?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합격을 하게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 빨리 작업이 끝나려면 자, 작업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이때 이 작업 시간을 줄일 때 제가 많은 경우를 해봤는데 작업을 하실 때 부분별로 파트별로 그러니까 부분별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쪽 배관의 좌측부터 하나씩 다 끝내놓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작업이 됐을 때가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한 번에 우리 자 작도하고 한 번에 셋을 다 받고 한 번에 배관 다 하고 한 번에 입선 다 하고 한 번에 접속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자 전기 기능사 이제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첫 시간으로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세부 설명은 각 단계별로 또 촬영을 해서 또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 우리 그 넘버링에 대한 것부터 세부 작업 순서 자 우리 설명 드릴 테니까 그거 잘 자 영상 올라오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 자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